개인 투자가들은 한 발 늦은 게 유리해요. 먼저 상상해서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먼저 들어가시지 마시라. 조금 굼뜨게 한 발 늦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럼 11월, 12월에 좀 유망 섹터는 좀 어느 쪽 좀 좋게 보시고 어느 쪽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뭐 이걸 좀 해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좋게 보는 섹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마지막 빠졌어요. 네, 빠질 만큼 다 빠졌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빨리 얘가 회복이 되느냐.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유망 섹터하고 이슈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빠르기는 이슈 쪽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있잖아요. 메타버스, 뭐 NFT라든지 2차전지 소재 부품 관련 신재생, 뭐 건설, 원전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뭐가 튀어나갈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망 섹터로 보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시간이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쫓아가시고 네. 제 생각에 이거 없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반 투자가들 중에서 우리 삼성전자, 우리 카카오, 네. 우리 네이버 안 갖고 계신 분은 없는 것 셋 같아요. 중에 하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네. 뭐 이미 다 아시지만 팔시기는 놓친 거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존버지만 네.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불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이 문제는 남아있다. 빠르기는 이슈 쪽이 좀 빠를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구성해야죠. 양쪽으로. 어차피 뭐 한 주식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꼭 포트에 담아야 되는 유망 종목 뭐 힌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나 NFT나 네. 이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에 대한 종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조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꼭 담아야 된다. 네, 이거는 일부분이라도 내가 담아 갖고 있어야 네. 된다. 근데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막 달아오를 때 쫓아가서 사시지 말고 네. 아직은 이게 이슈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쉬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때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게. 근데 이거는 분명히 상당히 오랜 기간 시장에서 화두로 끌고 갈 것 같은 생각이. 지금이 굉장히 초입기.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개념 이슈가 정리. 나오면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올라요. 시장이. 그런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도 되고 그래서 누가 돈을 버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버는 기업으로 압축되는 과정이 네. 항상 있죠.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첫 번째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끌고 가서 익절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기간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누구구나.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구나. 이게 이제 스스로 정리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기네는 메타버스랑 전혀 관계도 없는데, 심지어 뭐 관계없다고 공시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예, 관계없는데 뭐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 전체적인 매출에 메타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5%다, 2%다 이거 갖고 메타버스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초기에는 다 흥분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네. 원래 그러니까. 예. 곧 사실 배당 시즌이잖아요. 12월 맞이해서 배당주 투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한다면 좀 어느 쪽으로 하면 좀 좋을지.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네. 지금은 배당 투자를 노리기엔 좀 늦은 것 같고, 배당 투자를 하시려면 조금 일찍 시작하셨어야 되는데, 네. 뭐 그래도 굳이 한다면 어차피 뭐 배당 주가는 잘 못 올라도 배당 잘 주는 거 뭐 삼성전자 우선죠. 뭐 그냥 개인 투자 편하게 하면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지만 뭐 맥쿼리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뭐 부담 없이 또 그다음에 이제 네. 우리는 어차피 금리 또 움직여야 되니까 금융 지주나 이제 또 뭐 보험 관련이나 근데 이제 뭐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도 네. 이게 이제 금융권의 배당에 대해서는 자꾸 정부가 지금 뭐라 그러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냥 금융회사 맘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제
정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자꾸 제시를 하니까 네. 뭐 그런 변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금융이나 뭐 보험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요. 배당으로 한다면. 네. 자, 제가 미국 주식 보니까 야, 요즘에 제일 하두는 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천슬라. 아, 제가 아주 다행히 조금 가지고 있지만 그 테슬라가 전에 $900 좀 찍고 쭉 내려가서 한 500인가 600인가 거기 갔다가 뭐 급등한 적도 없고 그냥 차츰 계속 오르더니 지금 $1200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네. 지금 어제 현재 $1213. 네, 1213달러인가 그럴 거요. 네. 야,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랐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향후 그림을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인 그 상승 부담은 있어요. 그렇죠. 그 단기적인 상승 부담은 있지만 그 제가 판단할 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고 자꾸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테슬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현대차 기아를 자꾸 갖다 대입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흔히 하는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이미 넘어선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나 혁신의 아이콘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하다 했을 정도지만 그렇게 자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뭐 헐스랑 10만 대 계약을 한다 뭐 이랬다가 또 아니다 그러니까 또 밀렸다가 어젯밤에 뭐 리프트요 리프트 그거 차량 호출 거기가 뭐 30년까지 뭐 자기네가 뭐 그래서 전기차 기존의 제조 회사랑 지금 컨택 중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테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리프트 등을 얻고 정말 리프팅 됐어요. 주가가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한 그 자동차 제조 회사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뭐 향후 괜찮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는 고점 부담은 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이제 기술적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더블 톱 같은 느낌이 약간 들게 그리고 추세의 상단에 붙어 있어서 뭐 그런 거는 근데 뭐 주식 투자 하려면 뭐 그거 감수해야죠. 그렇다고 뭐 밑으로 해서 언제 오를지 모르는 주식을 싸다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테슬라는 지속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는 좀 그 테슬라 전기차는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이 테슬라 이름은 혁신, 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의 아이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현대차 이러면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뭐 우리는 뭐 로봇이니 무슨 뭐 또 뭐 도심을 다니는 무슨 그런 뭐 움직이는 수단 뭐 등등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시장의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위치나 앞으로의 전기차에 대한 방향이나 패러다임의 변화에 현대 기아차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아시지만 이제 리비안 또 나오잖아요. 상장되잖아요. 걔는 뭐 600억 달러요. 예상 시총이. 그럼 70조예요. 그럼 현대 기아 합친 거보다 크잖아요. 뭐 그게 계속 나와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굳이 현대차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으로 말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자꾸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기자동차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인 게 뭐예요? 배터리, 그다음에 모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개 딱 내놓고 얘기를 했을 때 와, 현대, 세네 이렇게 느낄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거를 현대차를 받아들여요. 그냥 세트 메이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미국에서 얼마 팔렸네, 뭐 얼마가 덜 팔렸네, 더 팔렸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칩의 공급에 관한 문제는 일시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향후에 이제 이게 다 풀렸을 때
과연 현대차가 세계적인 이제는 전기차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건가?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일 건가? 현대차를 이제 뭐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쉽죠. 어쨌든 지금 현재 장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재미도 없고 행보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그럼 자기 포트에서 좀 뭔가 좀 정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자기 네. 포트가 여태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포트폴리오 변경, 리밸런싱이 개인이라도 필요하신 분은 하셔야죠.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죠. 정통적인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이제 제가 보면 반도체나 뭐 인터넷 베이스로 된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는 뭐 내년 넘어서 대선 뭐 끝나거나 그거 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플랫폼 기업들은 뭐 완전히 이번에 뭐 어작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국회에 뭐 3번씩 뭐 그렇죠. 국정감사 불러나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 맞서지 말랬는데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그렇지만 이거가 갖고 있는 그 밸류나 이거 밸류의 확산은 인정해야 된다. 누가 뭐래도 이건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포트폴리오에 있다. 네. 그럼 그거는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나 이런 거를 끌고 오는 그런 주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데 관련된 것들이 난 잘 몰라서 한 주도 없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일부 좀 담아보시는 게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는구나. 이게 자기가 좀 가지면 신경 더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움직임 정도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뭐 장이 뭐 맥없이 진행되고 재미없으니까 무조건 포트를 흔들어서 다시 짜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가 하락했을 때 그래도 주식을 살 때 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제 첫째가 실적이죠. 실적 때문에 오르진 않아도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실적이 나쁜데 무슨 그냥 바람으로 올라갔다. 그거는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우리 말로 노답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선은 실적 체크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는 기술적 분석에서의 그 각각의 이등평균선 간의 배열 관계나 이런 거 좀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을 갖고 이게 땡겨다 놨다 하는 장이 계속되니까 그게 뭐 말이 안 되게 역별로 꺾어져 있거나 이상하게 돼 있으면 그런 종목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가 하락할 때 사야 되는 건 맞는데 하락할 때 적어도 실적하고 기술적 분석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정도는 체크하고 좀 사자. 자, 그럼 11월, 12월 좀 정리하면 주식시장 이제 개인 투자자가 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투자 전략을 하면 좀 좋을까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 투자는 그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누가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뭐 자기 아는 분이 메타버스 해갖고 엄청 요새 많이 벌었다. 어떤 종목인지도 탁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러시는데 그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는 저는 이제 그 40여 년 동안 이렇게 봐오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한 발 늦은 게 유리해요. 먼저 상상해서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먼저 들어가시지 마시라. 조금 굼뜨게 한 발 늦는 게 오히려 낫다.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그냥 안전하게 가자. 왜 그러냐 하면 개인 투자가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지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는 그 한 번 깨지면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면 멘탈 무너져, 건강도 해쳐, 막
어떤 분은 진짜 성격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 이걸 죽기 살기로 해갖고 네. 아예 전업 투자로 나선 것도 아니고 일반 투자가가 뭔가 가계지하를 좀 합리적으로 불려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은 접근 방법조차도 네. 조금 한 발 늦은 듯한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미국 주식, 뭐 한국 주식,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부동산이 있다고 친다면 저자님 주변에 뭘로 돈을 번 사람이 그래도 가장 많이 우선순위를 한다면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미국 주식은 뭐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네. 이렇게 됐으니까 돈 번 분들은 역시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죠. 네, 부동산이 많고 저는 이제 이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뭐 자주 나오시는 몇 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스타 네, 그분들 뭐 알죠. 네. 뭐 박용욱 회장이나 뭐 그러니까 알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주식해서 돈 버신 분 맞지만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일반적이지 거예요. 않죠. 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 저는 이제 영상 계속 찍으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있고 한국 주식 있고 이제 한국 부동산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부동산과 그다음에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에 비해서 난이도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국민의 70%가 금융자산, 네. 미국의 경우. 그럼 미국 시장이 그런 우리나라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무색하리만큼 심플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70% 이상이 다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굳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주식과 이제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도 돈을 좀 더 쉽게 벌 수 있는 장이라면 한국 주식은 프로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에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아니 그거는 공감하세요? 왜 그러냐면 네. 붐이 불어서. 근데 이제 제가 40년 동안 이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네. 건 뭐냐면 증권 시장의 확산이 네. 이렇게 스테디하게 안 돼요. 어떤 이슈로 확 늘었다가 그렇죠. 또 이제 줄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고 네.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뭐 정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돼야 그렇죠.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원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역의 환 24시간 열어라. 근데 이제 우리는 IMF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건 못 하는데 제 생각에 그냥 장시간에만 열어도 공격하려고 맘만 먹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우리가 좀 그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외국인 등록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일 보는 뭐 외국인 얼마 사고 이런 거 집계 안 돼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산 사람 판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뭐 코스피에서 200 종목, 코스닥에서 150 종목 이렇게 제한해서 네. 하는데 그거 다 풀라. 어느 종목이라도 다 되게 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지금도 죽겠는데 다 풀어버리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지수로 가면은 투자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이 선진국 시장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관들이 네. 진짜 큰 덩치 큰 네. 공매도 반대 세력이 자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기업이 괜찮은데 얘네가 공매도를 때려? 이거는 이렇게 지금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외국인들이 편하게 칠 수 있는 게 어떤 이유예요? 아니 자기네가 치면 반드시 떨어지거든요. 왜? 자기네가 치면 기관도 따라 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 왜곡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발상을 바꾸면 이게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네.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아, 저 정도 평가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점에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축구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차범근 선수, 우리 또래니까 네. 차범근 선수 이런 사람들 같이 한두 명이 나왔지만 네. 요새는 뭐 유럽 리그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그렇죠. 가잖아요. 사실은 옛날에도 숨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숨은 선수들이 한국에도 그게 안 되니까 선진국이 아니니까
한국에서만 축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를 평생 직업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아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